있는데 대신 그러지 마요. 내가 죽어요. 그댄 나의 숨이니까요. 나 그대 잃는다는 거 내 삶이란 거 살아도 지옥인 거죠.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대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하게고 울어도 되나요? 그대 앞에서 고마워 눈물이 나요. 기다렸던 날들이 너무 아파서 그대 다시 미워지네요. 사랑은 버린다는 것 모든 걸 잃는 것 상처만 남기잖아요.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대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하게고 그댄 나의 전부 그댄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대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하게고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영 기자입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개헌법을 위반했다며 실형을 선고받은 고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고 이소선 여사가 4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 5단독은 이 여사에 대해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재심 재판부는 1980년 5월에 대학생 시국 농성 노동자 집회 연설 등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행위이기 때문에 네.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좀 요즘에 여러 가지 얘기가 좀 들려가지고 좀 마음이 착잡했는데 네. 뒤늦게나마 이렇게 어머님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노래는 러블리 이나님의 신청곡 김현성의 헤븐이었습니다. 네. 최근에 김현성님이 그 싱어게인 타와 방송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성대가 좀 많이 아. 상태가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완곡을 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이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무대. 지금 타사 방송 여기서 홍보하는 겁니까? 이제 클립을 홍보하는 아, 거죠. 네. 예. 너무 아니, 근데 감동적이어가지고. 좀 그런 거 보면 감동적이죠. 예.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내일 동지라고 강민승님께서 팥죽 드실 겁니까? 라고 여쭤보십니다. 네. 강선무님이 좀 더 일찍 판결이 내려졌으면 하셨어요. 맞아요. 네. 41년만은 너무 늦었다는 생각도 그러니까요. 들고 유족들이 소감해서 많은 분들이 이미 희생을 당했는데 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냐 좀 착잡하다라고 하셔서 좀 씁쓸하긴 하더라고요. 네. 네. 지금도 영화관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테일이라고 지금 네. 전태일 열사의 영화가 애니메이션이 있죠? 애니메이션. 예.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기요. 네. 규현 씨 울었다고 러블리 이나님도 보셨나 봐요. 네. 왜 삭발을 시켜요? 코코 둥절님이 말이 심하신데요? 머리가 너무 둥절님. 길다고 저 삐뚤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러지 마세요. 엇나갈 수 있어요. 네. 오늘 초반부터 많이들 들어오시는데요. 지금 네, 네네. 빨리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예, 같아요. 오늘 또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시는 그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정치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뵀는데 예. 그러니까요. 오늘 뵈니까 더 잘생겼네. 오늘 뵈니까 훨씬 더 인자하시고 네. 목소리도 더 덕담이 굵어지시고. 오가는 훈훈한 네. 분위기가 이렇게 아, 나이- 네. 네, 복 있는 말씀 해주시면 3대가 복을 받습니다. 예. 제 손자 손녀까지. 쭌쭌이님 오늘 제주에서 함께 하신다고. 네. 자, 지금 사실 오늘 뭐 핫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네. 오셔서 쫙 풀어주시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대선 전국에 후보들보다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이 생겼어요. 네, 이준석. 그렇죠. 그 이름하여. 네.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함께 보고 얘기 나눌까요? 선대위 구성원이 상임 선대위원장의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면 이것은 선대위 존재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를 바로잡는 적극적인 행위가 없고 오히려 여유가 없어서 당대표를 조롱하는 유튜브 방송 링크를 취재하는 언론인에게 보냈다는 해명 아닌 해명을 확인하는 순간 확신이 들었습니다. 선대위 내에서의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선거를 위해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에서 준비했던 것들은 승계해서 진행해도 좋고 기획을 모두 폐기해도 좋습니다. 단 하나의 미련도 없습니다. 당대표로서 해야 할 당부는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물론 울산에서의 합의대로 당 관련 사무에 있어서 후보가 요청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조하겠습니다. 네. 네. 그럴 거라고 예상은 됐지만 결국 직책을 내려놓는다고 선언을 했네요. 예상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상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퇴하면 사퇴해버리는데 아. 본인이 4시에 기자회견 한다라고 예고를 했거든요. 그쵸. 그래서 뭔가 그 전에 상대방 조수진 최고위원이죠. 잘못했다 그러면 또 못 이긴 척 그걸 수용하는가 보다 했는데 정말로 사퇴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던진 사퇴 내용은 보니까 선대위직이죠. 그렇죠. 그래서 홍보미디어 총괄 본부장 자리 그거 내놨고 또 그리고 상임 선대위원장 이거 당연직이거든요. 당 대표 네네. 이 두 가지 내놨고 그렇지만은 당 대표직은 본인이 유지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선거가 78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상황. 그렇죠. 그리고 뭐 이재명 후보가 이기느냐 윤석열 후보가 이기느냐 앞치락 뒤치락 초박빙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 대표가 선대직을 사퇴했다. 그러면 엄청나게 이제 빨간불이 켜진 거죠. 정권 교체. 여기에 지금 이제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아직 사퇴를 안 한 것 같고요. 또 여기서 이제 또 사퇴를 지금 이준석 대표가 했는데 이걸 주워 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적정 분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엄청난 지금 위험의 상황이
윤석열 후보에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까지에 있었던 일들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조수진 공보단장이 고성을 지르면서 공개석상에서 싸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콩가루 집안 아니냐. 그 자리에 고령의 80이 넘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계셨고 또 70대의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도 계셨는데 30대의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책상을 빵 치고 문을 꽝 닫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럼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네. 그렇게까지 어르신들이 계시는 데서 화를 냈느냐. 보니까는 역시 이제 김건희 씨 문제 같아요. 김건희 씨 하면 이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아닙니까? 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허위 경력 의혹으로 뉴스를 달궜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수진 최고위원이 지금 공보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네. 근데 후보의 전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런 의혹에 좀 잘 좀 대응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보가 좀 상당히 서운해하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그래요. 이 부분은 지금 했다 안 했다가 좀 엇갈리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쾌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그러면은 이 후보의 배우자의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응 기조를 좀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별로 반응을 안 했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또 이준석 대표가 최근에 윤핵관 문제가 있다. 윤핵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 아 역시 그걸 제가 못 일선 앵커가 에이. 윤핵관. 네. 교수님 그건 저를 약간 역시 대단합니다. 예. 네. 근데 윤핵관 때문에 사실은 지난번에 당무 보이콧 했잖아요. 아 그렇죠. 윤핵관이 당무 보이콧의 핵심이었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갔고 또 뭐 순천으로 갔고 제주로 갔고 울산으로 가서 극적으로 폭탄주 마시면서 커플티 있고. 네 봉합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것이 뭐였냐면 이 윤핵관들을 이제 이준석 대표 표현이야 나쁜 놈들이니까 정리를 하세요라고 해서 봉합이 됐는데 사실은 정리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 윤핵관 문제를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뭐냐? 윤핵관들이 나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리고 김조현 총괄선대위원장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조수진 최고위원이 나는 후보의 명령밖에 듣지 않는다. 내가 왜 당신의 명령을 들어야 되느냐? 라고 공개적으로 사실상 항명을 하니까 네. 지금 이걸 문제 삼아가지고 굉장히 꽝 하고 격노해하고 있는데 조수진 최고위원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신뢰가 가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사이에 기자들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냈다는 거예요. 링크를. 네. 네, 잘못했다고 링크. 한 다음에요. 링크. 근데 그 동영상이 뭐냐? 또 이것도 속된 말을 하면 이준석 대표는 뚜껑 열릴 만한 그런 동영상이었어요. 예. 그게 뭐냐? 이준석 황당한 이유로 난동 캐스터 막 하면서 정신 건강이 우려된다. 지금이라도 사퇴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지금 이렇게 선대직을 사퇴까지 이준석 대표가 하고 나선 네. 그런 배경이 됩니다. 네. 지금 보니까 사실은 당 대표가 당무 보이콧하고 공보단장과 공개석상에서 이제 충돌을 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이 문제로 또 기자회견까지 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유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례가 없고 이게 이제 이준석, 조수진 이 두 사람 간의 감정 싸움은 아닐 텐데 어떻게 보세요? 감정 싸움 맞죠? 감정 싸움. 그러니까 개인적인 감정 싸움은 아닐 그건 거 아니에요. 틀림없어요. 네. 두 사람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아, 굉장히 안 좋아요. 원래 안 좋았었어요. 그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안 좋고. 조수진 의원은 사실 기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그분이 보면은 뭐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나 좀 어떻게 보면 뭐 아무도 통제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강성인데 이전에 곽상도 의원 이제 제명 문제로 전 의원이 됐죠. 두 분이 또 완전히 정면 충돌했는데 사이가 안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그거는 개인적인 감정이면 그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뭐 선대직을 대표가 사퇴까지 할 문제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권력투쟁이다. 그럼 누구하고 누구와의 권력투쟁이냐. 사실은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당무 보이콧
한 것도 대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것도 사실은 권력 투쟁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누구? 이준석, 김종인 이분이 사실상 한 세력이고 윤핵관 세력이 또 있거든요. 이 두 세력이 충돌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뭐 다 알고 있지만은 당무를 뭐 패싱했느냐 이준석 대표를 그쵸, 네. 또는 사실상 배제까지 시킨 그런 상황이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 내가 이렇게 배제까지 될 바에는 차라리 정면 충돌해서 내 위상을 찾겠다 해가지고 이겼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이 윤핵관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무력 시위를 통해서 내 위상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무력 시위에 들어간 것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예 사퇴를 해버렸어요. 그럼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이 문제를 그럼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풀까? 이미 지금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은 상당히 큰 상처를 입은 상태입니다. 지금. 네. 일단 당내 반응은 뭐 예상하건데 굉장히 안 좋고 아까 빨간불 켜졌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네. 앞으로 대선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진짜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내에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사태를? 대선 일정이 많이 안 남았어요. 78일이요. 눈 깜빡깜빡하면 금방 가버리네요.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선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선거 운동은 공식적으로 2월 14일까지 후보 등록이 마감이 되고 2월 15일부터 선거 운동이 공식 시작이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정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적정 분열 이러면 이제 거의 뭐 필패로 가는 상황인데 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당내 흐름은 일단 이준석 대표가 선대직을 사퇴하기 전까지는 우호적인 발언이 많았어요. 일단 당장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조수진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김재원 최고위원 두 사람을 징계위에 회부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선거 끝날 때까지 이 당직을 정직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선대직을. 그리고 이제 김용태 최고위원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분인데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당장 조수진 최고위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대위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하태경 같은 경우도 이준석 대표가 없으면 진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장제원 의원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윤핵관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그쵸, 분인데 네. 이분은 이제 양비론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도 좀 잘못됐고 조수진 최고위원도 잘못됐다. 네. 이렇게 두 사람을 질타했는데 지금 막상 사퇴를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도 좀 대표가 트러블 메이커 아니냐. 뭔가 좀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목소리도 커질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은 이게 뭐 이준석, 조수진 두 사람의 갈등 사태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윤석열 후보잖아요. 이 그렇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는 건데 대선 네. 후보 위주로 이게 판이 짜지는 거고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 후보? 입장이 제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좀 아쉬워요. 뭐냐면 이렇게 사퇴까지 하기 전에도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민주주의의 뭐 한 면이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민주주의하고는 거리가 먼 거죠. 이거는 완전히 내부 권력 투쟁으로 인한 갈등, 분열, 내분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퇴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지켜볼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즉각적으로 후보가 개입을 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리더십이 있는 리더거든요. 이걸 지금 풀지 못하면은 윤석열 후보의 자질, 능력의 문제까지 이어지니까 상당히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리스크가 높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적정분열해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떠나 다 진리거든요. 실제로 이회창 1997년 대선에서요. 완전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인재 씨를 포용 모드에서 결국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김대중 후보에게 몇 표를 졌냐면요. 39만 표 차이로 졌어요. 네. 근데 이준석, 이인재 이분이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얻은 표가 몇이냐면 49만 표예요.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만 잡았다면 이겼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대로 가면은 대선에서 매우 위험하다. 빨리 그것도 해결하지 않으면은 지금 이제 무슨 문제가 나오고 있냐면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언제 나오느냐.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데드크로스를 맞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골든크로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또 우려가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오늘 오전부터 뭐 상임 선대위원장 그만두겠다고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오후 4시 기자회견까지 시간이 있었잖아요.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켜보겠다, 뭐 좀 보겠다, 뭐 약간 이런 톤으로 그냥 갔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의아하기도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요 후보에게 모든 권한이 있습니다. 즉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후보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후보가 이걸 좀 방치하고 있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왜 그렇지? 그럼 역시 윤석열 후보의 배우의 윤핵관 때문에 이런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제가 윤핵관이라고 분류될 수 있는 핵심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봤더니요. 이준석, 김종인 이 세력과 윤핵관의 세력은 물과 기름이다. 이런 판단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거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네. 뭐라 하느냐? 예. 이준석 대표 이선으로 물러나야 돼. 앞에 있으면 오히려 회방꾼이야. 우리에게 손해밖에 안 돼. 이런 인식이 분명히 있더라고. 그리고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에게도 오히려 영남의 유권자들은 좋아하지 않아. 마이너스 요인이 더 커. 이런 엄청난 간극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혹시 이거 골칫덩어리 이준석 대표 좀 이선으로 물러나 버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해명을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정말로 이준석 대표를 잡지 않으면은 대선에서 진다. 라는 그런 판단이 있다면은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윤핵관의 범주에 들어갈 정도 핵심이거든요. 네. 불러가지고 이준석 최고위원님 무조건 이준석 대표를 안고 가야 됩니다. 가서 빨리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하시고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거의 수수방관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준석 대표를 향한 윤석열 후보의 마음이 배종호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물론 이거 배종호의 생각이죠. 예. 네. 네. 아니 같이 옷 입고 사진 찍고 이럴 때만 해도 이제 둘이 봉합해가지고 앞으로만 나가겠다 생각했는데 또 이런 게 터지니까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앞으로? 한치 앞으로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전개는 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일단 이게 좀 바로 내일 봉합은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봉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타격은 윤석열 후보에게 고스란히 간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상당히 내상이 깊어진다. 지금 타이밍이 거의 초박빙의 혼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볼 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개인 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세력 대 세력의 권력 투쟁 양상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될 기미가 좀 보이지 않아요. 네. 만약에 지금 조수진 최고위원이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퇴한다면 그걸 계기로 해서 봉합이 될 가능성은 좀 남아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가 지금 선대위가 좀 문제가 있다. 너무 매머드다. 본인은 항공모함이라고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도 기동헬기를 띄워야 된다. 즉 이재명 후보처럼 대대적인 개편을 매머드에서 지금 몽골 기동형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바꿔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인데 네. 그렇게 실제로 바뀔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기동헬기 얘기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운영하는데 방해가 되는 인사는 과감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한 게 좀 저는 그러니까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윤핵관들이거든요. 근데 서로 이제 네. 아직까지도 예. 근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믿을 사람들은 윤핵관들이거든요. 왜냐? 지난번에 당내 경선에서 나를 후보로 만들어준 사람들은 윤핵관이었다. 예. 핵심 세력들이다. 그런데 그때 계속 김정인 총괄 선대위원장도 그렇게 도와주지 않았고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흔들기도 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좀 불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폭탄주 리더십은 한계가 있다. 진심으로 좀 마음을 잡을 수 있는 성숙한 리더십을 보여줘야만이 국민 유권자들은 그걸 통해서 오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진영으로 나눠져 있는 뭐 계층과 세대와 이념으로 나눠져 있는 이 대한민국의 분열 양상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거 믿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이걸 못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던져주기 때문에 매우 지금
위험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 또 하나의 강성 페미니스트로 평가받는 신지혜 네네네. 한국 여성정치 네트워크 대표가 윤캠프에 합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영입을 놓고도 말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저는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 놀랐어요. 우리 성익교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안 맞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면으로 지금 반대되는 그런 행보를 했거든요. 이 신지혜 강성 페미니스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여태껏 굉장히 여성의 인권, 권리, 그러니까 여성 페미니스트 운동의 선봉에 서 있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하면은 이준석 대표 아닙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 하면은 이대만 아닙니까? 이대남. 네. 그리고 또 반페미니스트 아닙니까? 그걸 동력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정당에 들어갔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좀 의아하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신지혜 이분이요. 지난 4월 지난번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녹색당으로 맞아요. 서울시장 선거 나갔거든요. 네네. 그때도 본인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게 이 강성 페미니스트거든요. 그러면서 무려 몇 표를 받았냐면은 8만 표를 받았어요. 그럼 이 8만 표가 어디서 나왔느냐? 당연히 2030 여성표들이죠. 이 2030 여성표들 중에서도 기성정당에 표를 주지 않고 제3지대에 신지혜 후보에게 표를 준 그런 분들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정반대의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내에서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당내에서 당장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영입 반대한다. 그리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잡탕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당원 게시판에 반대하는 그런 비난의 글이 쇄도하고 있고 또 탈당 인증에 지금 그런 행보들도 줄을 잇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후보에 당선이 되면서 탈당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2차 탈당 사태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준석 대표의 선대위 사태 또 이 신지의 입당 문제까지 맞물려 가지고 이런 매우 불안한 모습을 윤석열 후보가 앞으로 어떻게 극복할지 좀 지켜볼 대목입니다. 네. 신지혜 위원 본인도 지금까지 걸어왔던 행보가 사실 국민의힘 입장과 굉장히 대등한 정반대, 대척점이네. 대척점이죠. 예, 이거 네. 알면서도 들어왔을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은 뭐라고 해명을 해요? 이 합류의 비연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 하나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분들이 권력 잡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력형 성범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부산시장 문제 그리고 서울시장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 사건 과정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당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조카가 데이트 폭력 살인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게 또 이제 변호를 했다. 네. 이런 후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권 개최를 본인의 입당의 명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데 윤석열 후보 만나기 전에는 상당히 조폭 같았는데 만나보니까 상당히 좀 유연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내놨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진보 정당들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궤변이다. 일종의 자기 부정이다. 네.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위한 그런 변명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공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와중에 가장 궁금한 건 윤석열 캠프는 무슨 생각으로 영입을 했을까? 당연하죠. 영입의 배경이 좀 당연히 대선에 도움이 된다. 신지혜 이분이 오면은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된다. 특히 2030, 특히 여성.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지금 2030, 특히 여성에게 굉장히 인기가 없어요. 아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의 뭐 도리도리 모습, 또 뭐 팔자 이런 모습, 또는 뭐 아까 뭐 신지혜 이분도 얘기했듯이 뭐 조폭 같은 모습, 거기에 이제 뭐 김건희 씨 여러 가지 의혹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에다 하나 더 얘기하면은 이준석 대표가 이대남 표심 겨냥해서 굉장히 반페미니스트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이 신지혜 이분 같은 경우에 젊은 30대거든요. 네. 그리고 페미니스트를 굉장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2030의 젊은 표심 그리고 여성 표심이 자신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계산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요, 2030에서 특히 20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 20%밖에 안 나옵니다.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20대 표를 분석을 해보면 20대 남성들 한 30% 정도 되면은 20대 여성들 한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을 겨냥한 그런 영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 말
말도 나오더라고요. 몇 번 쓰다 버리면 된다. 이 공개적으로 나온 말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맞아요. 부대변인이. 예. SNS에 올렸다. 예. 그러니까 삭제했죠. 네. 이 정도의 말이 나올 정도인데 배종호의 생각으로 대선 행보에 이분의 영입이 도움이 될까? 솔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배종호의 생각은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배종호의 생각으로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조금 공감을 못할 분이 있으니까 제 생각이 아니고 이현주 전 의원 네. 이분 같은 경우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정체성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정체성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은 정체성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도 등을 돌린다는 거예요. 네.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야 되는데 선을 너무 넘었어요. 대척점에 있는 두 사람 내지는 두 세력이 화학적 결합을 하기는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왜 그러면은 신지혜 이분 같은 경우에 국민의힘에 들어갔을까? 아까 본인의 두 가지 변은 그 변일 뿐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진짜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네. 이건 MBC가 책임질 문제는 아니에요. 예. 아무래도 본인이 네. 현실 정치의 벽을 뛰어넘지 못해서 굴복한 거 아니냐. 물론 이거는 지금 진보 정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국민의힘에 가가지고 빠찌를 달아볼 혹시 그런 욕심도 있지 않나. 이건 배종호의 생각입니다. 예.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요. 이 신지혜 이분이요. 자신의 무슨 팬덤, 지지 세력이 그렇게 강한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저도 이현주 전 의원처럼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 그래도 이분이 2019년 만우절에 자유한국당 입당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적이 이분이 만우절에 만우절 농담으로 저 자유한국당에 입당합니다라고 트위터에 올렸었는데 지금 그게 회자되고 있어요. 만우절이 현실 진짜가 됐다. 그리고요 불과 일주일 전에요. 네. 엠번빵 특별법 이제 실제로 시행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무슨 검열법이냐 이준석 대표가 검열법 이렇게 공격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불과 일주일 전에 신지혜 씨가 또 글을 올려가지고 트위터에 네. 무슨 얘기냐 이건 선동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비난했고 또 한 달 전에는 국민의힘은 반페미니스트 정당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쏙 들어갔거든요. 좀 상당히 좀 의아합니다. 네. 잠깐 짧게 하나만 좀 볼게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부동산 해법 관련해서 이제 좀 네. 차별화 행보를 보이면서 김부겸 총리가 이제 이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해서 차별화를 하고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청와대도 안 됩니다 라고 제동을 걸고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안 됩니다 제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동을 건 건 아니고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중과제도 네, 관련해서 중과제도,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알고 계시겠지만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좀 유예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했는데 왜 반대하느냐. 일단 정부의 정책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리고 이미 지난 5월 말까지 유예 기간을 한 1년 정도 줬거든요. 네네. 근데 또 주면은 그때 정부를 믿고 처분한 사람들은 피해자가 된다. 그리고 지금 여유를 준다고 해서 새로운 매물이 나올까? 이런 이유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내일 뭐 의총이 열린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전망은? 내일 의총에서는 상당히 좀 뜨거운 논쟁의 장이 펼쳐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서 본인의 의견, 입장을 내놓을 것 같은데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입장이에요. 오케이, 정부 정책의 일관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인정한다. 그렇지만은 정책이 중요하냐, 국민의 삶이 중요하냐. 행정 목적보다도 정책의 일관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국면에 특히 부동산 문제로 피해받고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삶이 더 중요하다 라면서 이걸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 강력하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뒷받침해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 부분 지금 당정 협의를 통해서도 지금 반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의총에서는 경론이 예상되지만 이른바 워킹그룹을 통해서 절충하는 그런 안이 나올 것 같아요. 워킹그룹은 뭐냐면 당내에
이른바 이재명 확신한 친위 세력 또는 뭐 친문 세력들이 다 해가지고 의견을 좀 모아보자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절충적인 기구를 통해서 속도 조절하는. 그래서 1월 정도까지 의견을 모아가지고 2월 임시국회 때 어떤 개혁 입법을 좀 만드는 그런 쪽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대선 78일 남았는데 하루도 여야 대선 전국은 조용할 날이 없네요. 그러네요. 덕분에 바쁘시고. 네, 따끈따끈합니다. 따끈따끈한 소식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호 교수. 네, 큐시트 산책 프로 산책러 로제필 기자 네. 나오셨습니다. 네. 아, 체크 무늬가 아주 예쁘고. 아우, 네. 오늘 좀 편하게 입고 크리스마스 왔습니다. 특집인가요? 예. 교수님이 항상 그 화요일 날 저희 방송 준비를 하실 때 좀 그 전날 걱정을 좀 많이 하세요. 왜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아, 근데 공교롭게도 교수님 출연하신 날에 이렇게 정치권에서 굵직굵직한 어떤 따끈따끈한 스트레이트들이 막 쏟아져가지고 빵빵 터져가지고 예, 예. 오늘 정말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 네. 들어오면은 교수님 환하게 웃고 계세요. 오늘도 한 건 터졌다. 이러면서. 근데 네. 아마 내년 대선까지 이제 쭉 교수님이 오실 때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맥락이 딱딱 잡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러네요. 전문가입니다. 그럼요. 어디 가세요? 네. 가세요? 예. 자, 그 오늘 6시 기준 신규 확진자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4,125명인데 어제보다 839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1,406명 동시간대 최다를 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재택 치료자의 항체 치료제를 공급한다라는 뉴스를 저희가 오늘 이제 보도할 텐데 이번 달에 사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택 치료하시는 분 중에 이제 중증으로 갈 가능성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사를 놔주고 있는데 네. 64명 정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 국내에서 만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에 중증으로 진행되는 걸 한 80% 정도까지 낮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네. 지금 의료 자원이 굉장히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그 항체 치료제를 통한 그 뭐랄까 그 중증을 낮추는 어떤 그런 노력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교수님이 정책을 하시는데 막판에 저를 이제 재필이 형 나오라고 코동절님을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아까 서영찬님은 재필 동상 나오라고 온갖 호칭이 난무하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강선모님이 산타가 회춘한 것 같대요. 아 그래요? 네, 옷 멋있다고 초급 0.3초 토끼님도 그렇고 체크무늬에 대해서 네. 찬사가 네. 쏟아지고 영월 있습니다. 분위기라고 네. 우리 황금방울님께서. 아 이게 좀 빼달라니까 자꾸 이렇게 원샷 넣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렇게 이렇게 줌인해가지고 옷만 보여줄 수는 없어요? 잘라서? 그러면 별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얼굴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오늘 안 발랐거든요. 그래서 크림을 좀 안 발라가지고 아까 딱 알아보시고 좀 까매지신 것 같다고. 네. 네, 크로노스님이 바로 지적하셨어요. 그냥 진실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분장하면은 진실의 모습이 아닌가. 저희는 아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왜냐면 이게 집에 가면 그 뭡니까 그걸 지워야 되잖아요. 아,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자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예. 자, 그다음에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오미크론이 미국에서 우세종이 됐다, 지배종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지난주에 신규 확진자의 73%가 오미크론 감염자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오미크론 감염 비율로 따지면 일주일 사이에 6배 정도 증가를 했고 지금 미국은 난리예요. 그래서 그 겨울철에 또 대유행에 대비해서 네.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그다음에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부스터샷 접종을 의무화하는 어떤 그런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다음에 어제 저희 MBC 뉴스데스크 단독 기사 네. 아침에 제가 이제 그 포털하고 유튜브 데이터를 딱 열어봤는데 이 기사가 다 원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카카오 다음에서는 거의 100만이 넘었는데 그 민정수석 아들이 그 입사지원서에다가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좀 적었던 황당한 상황인데 오늘 이제 김진구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수용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국민 정서랑 많이 괴리가 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즉각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단독 기사가 또 하나 있어요. 이거 인권 사이트 단독인데 이것도 좀 황당한 기사예요. 교통 경찰의 이상한 투자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무슨 그- 투자란 거죠?
교통경찰, 그러니까 보통 운전면허 시험장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는 해당 그 지방 경찰청의 교통계에서 보통 관할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있는 경찰 두 분이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매달 한 몇백만 원씩을 받은 거예요. 네. 근데 그게 무슨 뒷돈인 줄 알았더니 그 운전면허 학원과 관련된 그 학원에 투자를 한 거예요. 중장비 학원에 그러니까 8천만 원씩을 넣고 네. 매달 몇백만 원씩 받아가지고 1년 수익률이 무려 23%. 와. 사실 이제 어떻게 이걸 보면 투자라고 봐야 되나요? 이거 투자 그러니까 이상한 투자죠. 이상한 투자인데 네. 경찰이 이거를 이제 뇌물로 보고 이제 결론 내려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쇼호스트들이 사라지고 있대요. 네. 왜요? 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중국에 있는 그 웨이야 같은 쇼호스트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1억 3천만 명. 그리고 거의 이제 수천억을 버는 거죠. 그래서 탈세 규모도 1,100억을 탈세했는데 벌금으로 2,500억 원 정도 중국 당국이 이제 매겼다고 하는데 한 문제는 사람이 지금 벌금이 2,500억 원이라. 그렇죠. 와. 야.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이렇게 그 적발이 되면 사라지잖아요, 중국은.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국의 이 왕홍이라고 하는데 이런 쇼호스트들이 이제 사라진 분들이 몇 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신 거? 그러게요. 네. 자, 오늘도 알차게 전해드렸고. 네. 자, 화요일 뉴스데스크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